그러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2점을 줬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 안 본 것 같아요. 페리시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좀 업무 태만입니다. 이거 평점 준 기자가. 토트넘이 원정 경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지만 후반에만 4골을 허용을 하면서 어이없이 역전패를 당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올 시즌 첫 번째 경기. 자,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걱정이 되는 게 맨시티랑 2월달에 또 만나거든요. 지금 일정이 이번에 치는 경기가 좀 연기가 돼가지고 여왕 그 사고 때문에 뒤늦게 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맨시티하고 2월 5일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토트넘인데요. 자, 이날 손흥민 선수 역시 활약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후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움직임을 많이 그래도 가져가면서 분주하게 동료들의 어떤 패스가 넘어오길 기다렸지만 동료들의 선택은 늘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을 보면요. 볼 터치가 29번밖에 안 되고요. 패스 횟수 23번입니다. 그중에 20번 성공을 시키긴 했지만 공격 높은 지역에서의 주고받는 장면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 한 번밖에 때리지 못했고 기대 득점 0.09, 기대 도움 0.13. 사실상 공격 상황에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수치가 좀 빈약하고요. 그만큼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 기여도는 매우 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제 토트넘 이번 맨시티 경기 앞둔 마지막 훈련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시합은 콘테 감독 비난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대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교체 카드가 족족 실패를 했다는 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콘테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약간 의아했던 것은 지난 시즌에 승리했을 때에 비해서 경기 내용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경기 3대1로 이겼던 경기에서 콘테 감독 오기 전에 있었던 누누 감독실조차도 계속 잠그다가 이제 역습 속공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 지도자 경력에서 전반이나 후반, 그러니까 어떤 45분이든 4골을 내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좀 역시나 현타가 온 표정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현지 언론 평점을 살펴볼 텐데요.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2골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점들이 최악입니다. 혹평을 받은 선수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벤탄쿠르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9점까지도 줬어요. 전체 평점이 7.5점인데 그동안 부상 때문에 월드컵 이후에 좀 선발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 부상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정말 누가 봐도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벤탄쿠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토트넘의 경기의 어떤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번 시합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 벤탄쿠르가 중앙에서 연계도 시켜주고 또 잘라주는 역할도 상당히 잘 해주면서 호이비에르가 최근에 폼이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호이비에르의 어떤 좀 모자란 부분들을 상당히 잘 메꿔주는 벤탄쿠르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쿨루셉스키 선수 7.0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상당히 많이 좀 연결시켜줬고요.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교체로 투입됐던 랑글레입니다. 사실 교체로 투입된 선수가 이렇게 저조한 점수를 받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날은 정말 볼 잡을 때마다 늘 실수가 나왔어요.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베탈라 선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콘테 감독은 선수 컨디션 파악이 안 되나요? 왜 이런 선수를 투입을 했을까요?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많이 남는 랑글레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영민에서는 빵점을 줬어요. 참 다른 교체 선수들한테는 아예 평점을 안 매겼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쁜 점수를 받은 선수는 페리시치입니다. 페리시치는 이날 정말 최악 오브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랑글레보다도 이날은 페리시치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최악이 아니게 된 것은 구영민에서 뜻밖의 점수를 4점을 준 거예요. 근데 구영민 이 자식이 손흥민, 베이비스를 페리시치보다 낮은 점수를 줬거든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거는 구영민 평점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매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헤딩 슈팅이 아케를 맞고 에데르슨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 골드 기자는 주로 이제 활약상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평가도 뭐 있습니다만 그 손흥민 선수가 가장 영향가 있었던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거의 기여한 게 없었다.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2번 페리시치에게 3점 줬습니다. 마레즈에게 쉽게 뚫리면서 마레즈가 경기 내내 활개치도록 내버려뒀다. 마레즈는 페리시치가 있는 왼쪽에서 후반전 맨시티가 넣은 골 중에 3골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아, 페리시치가 그야말로 탈탈탈 털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됐던 클레망 랑글레 3점 받았네요. 끔찍한 볼터치로 마레즈에게 골을 헌납했다. 랑글레가 내준 이 골이 토트넘이 갖고 있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실점이었기 때문에 더 타격이 컸던 그런 실수가 아니었나. 반면에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 9점 받았습니다. 9점 좀 과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상 복귀전에서 압박 능력과 에너지로 팀의 차이를 가져다 줬다. 첫 골을 만들어낸 것도 벤탄쿠르의 압박이었다. 자,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이날 참 경기력 별로였는데 골 세탁했죠. 7점 받았습니다. 전반전에 공격 기회가 별로 없어서 수비만 하다가 헤딩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수비를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영민으로 갈게요. 자, 이반 페리시치에게 4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3대2로 앞서 나갈 기회를 잡았지만 루이스와 골대에 막혔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4점을 줬어요. 이날 페리시치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 안 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보고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2점을 줬습니다. 아니, 이날의 페리시치는 최악이었습니다. 워스트 오브 워스트였는데 그런 선수의 평점을 절반밖에 안 줘.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좀 너무 무성의한 평점이라고 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신감이 사라졌다. 오늘 토트넘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공격수였고 올 시즌 내내 마찬가지였다. 뭐 평가 내용에 뭐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좀 업무 태만입니다. 이건 평점 준 기자가. 자, 그리고 클레망 랑글레 빵점 줬습니다. 이거 후반 막판만 경기를 봤나? 교체 투입된 뒤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를 저질렀다. 최악이 없다. 이렇게 빵점을 줬네요. 이건 좀 너무 냉정한데. 자, 위고 요리스에게 4점 줬습니다. 몇 차례 선방을 보여줬지만 맨시티 세 번째 골 장면은 막아낼 수도 있었다. 에메르송 로얄 6점. 보기 드물게 골을 넣었다. 수비도 잘 해냈다. 아니, 왜 로얄이 수비를 잘했다고 하는 거지? 물론 그릴리시가 잘 못하긴 했는데 그게 로얄의 공로라고 보기에는 로메로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해리케인에게 6점 줬습니다. 몇 차례 좋은 볼 터치와 무브먼트를 보여주면서 맨시티를 괴롭혔다. 네,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이날 경기 기여도가 4점 차이군요. 네. 자, 스코카 보겠습니다. 자, 스코카는 손흥민에게 3점 줬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전반전에 얻은 찬스를 주저하다가 날렸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많이 잃은 모습 보여준 것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평점을 많이 좀 깎았습니다. 저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잃은 느낌, 그리고 많이 망설이는 모습들, 평소 같으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때릴 수 있는 장면에서도 조금 멈칫하면서 때리기보다는 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에 스며들질 못했고 토트넘의 큰 문제로 계속 남아있다. 걱정스러운 멘트를 남겼네요. 자, 해리케인에게 6점 줬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 장면을 빼면 매우 조용한 경기였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반 페리시치 당연히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손흥민보다 낮은 점수 줬습니다. 2점을 줬습니다. 마레즈의 3차례 중요한 맞대결에서 모두 뚫렸고 그 3번이 전부 맨시티의 첫 3골로 이어졌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실수를 언급하지 않았던 구영민. 제가 그래가지고 업무 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 경기에서의 페리시치만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 값비싼 실수를 찾아보긴 힘들 것이다. 굉장히 좀 냉정하면서도 아주 피해부를 찌르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페리시치 다른 경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격 상황에서 겹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을 표했지 사실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닌 거 우리가 알지만 이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을 연달아 하진 않았었거든요. 아 이날은 진짜 너무 끔찍한 경기였습니다. 3대 2로 만들 수 있었던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후반 24분 만에 교체되는 굴욕도 겪었다. 너무 못했으니까 진작 뺐어야죠. 2골 실점했을 때 뺐어야 되는데 계속 경기를 뛰게 해가지고 또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위고 요리스에게 4점 줬습니다. 전반전 루이스의 슈팅이 굴절되어 날아갔지만 잘 막아냈다. 마레즈에게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실점했던 맨시티의 세 번째 골은 요리스의 실책이었다고. 이게 지금 현지 팬들이 요리스 막 나가라 그러겠더라. 아니 근데 얘는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주장으로 몇 년을 헌신한 선수인데 요즘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팀에서 나가라고 뭐 그런 얘기를 뭐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로얄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레전드급 토트넘 레전드급 선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거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자 벤탄쿠르 7점 줬습니다. 부상 복귀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의 미드필더 플레이의 전형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네. 에데르송을 압박해서 클루스케 선제골 이어지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킬패트릭 기자 가겠습니다. 손흥민 4점. 전반전 헤딩이 에데르송이 막혔지만 놀라울 정도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 평소보다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해리켄에게 5점 줬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로드리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에메르송의 골로 이어진 훌륭한 연계 플레이를 해냈다. 히샬리송 6점. 히샬리송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그랬죠. 킬패트릭은 손흥민 말고 히샬리송 써라.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히샬리송이 후반에 교체 들어가 한 게 없거든 별로. 근데 네, 클레스스키와 오른쪽에서 몇 차례 연계 플레이를 펼쳤지만 원래 자리는 윙어가 아니다. 뭔 소리야? 자 이번 페리시치에게 2점 줬습니다. 마레즈에게 너무 쉽게 돌파당하면서 맨시티의 첫 세 골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끔찍한 수비를 펼쳤다. 그러니까 그만 좀 쓰십시오. 자 클레망 랑글레 4점. 경기 템포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상한 교체였다. 콘테 감독 교체 잘 못해요. 타이밍 잘 못 잡고 적절한 선수를 잘 못 집어넣고 그리고 교체라는 것을 이기고 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선수를 되살리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콘테 감독의 약점이 드러났고 모든 선수들의 어떤 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확인이 된 경기여서 좀 맨시티한테 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맨시티상들이 앞서가다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참담하게 역전패를 했다는 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경기였는데 이제 남은 일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또 극복을 하고 좀 4위권 경쟁에 다시 뛰어들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둡다고 보거든요. 저의 이런 예측을 좀 뒤집어주는 모습 좀 기대를 하고 싶네요. 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